안녕하십니까 석정석 5학년 친구들, 체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빙상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지난 시간에는 그냥 빙상 또는 설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었다면, 오늘은 운동 중에서 빙상 또는 설상 위에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겨울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인 스케이트네요. 이 빙상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인데요. 자, 지금 교과서 그림은요, 실내 스케이트장인 것 같아요. 실내 스케이트장을 이제 그림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사례를 접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조성된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논가 같은데 물이 차 있다가 겨울이 돼서 그게 얼면은 그냥 3, 4, 5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조성된 스케이트장을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런 스케이트장은 사실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그냥 빙판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특히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이런 실내 스케이트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있는 빙상, 이 얼음판은요,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 빙판이 무너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야외에 그냥 여기는 왜 이렇게 넓은 공터에 물이 얼어있지 이러면서 스케이트를 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걸 보기도 힘들겠죠.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친구들끼리 부딪혔어요.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은 이 얼음이란 특성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아가고요. 또 반대로 미끄럽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오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생기냐? 자, 이 스케이트장에도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타곤 하는데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탔다가 이렇게 서로 정방향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스케이트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보고 그 진행 방향에 맞춰서 정해진 방향으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수영장이랑 비슷해요. 수영장에서 보면은 출발점이 있고 출발점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수영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경우, 자,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친구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 타는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보자인 경우에는 스케이트는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을 잡고 있으면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넘어지게 되고요. 두 명이 넘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넘어지는 여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급적 이렇게 벽면을 잡고 이렇게 타게 유도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이렇게 살짝 앞에서 진행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 옆에서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친구들도 요 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날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잡고 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이트가 이제 발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 스케이트를 요새 각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타면요, 이렇게 물집이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발에 맞는 스케이트를 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반드시 꼭 해주시고요. 스케이트는 주로 이제 발목이라든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릎 또는 허리, 이런 부분을 먼저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례는 설상이네요. 설상에서 우리가 스키를 타는 경우,
스키를 탈 때 또는 보드를 탈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를 탈 때 보면요, 그림에 있는 사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스키를 탈 때 직선으로 빠르게 내려가면 위험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키를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스키를 배우면은 이런 게 좀 위험합니다. 동계올림픽 스키는요, 누가 먼저 이 코스를 빠르게 오느냐를 겨루는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레저 또는 이 취미로 즐기는 스키에서는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스키장에서는 이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오기 마련인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스키는 빨리 내려가는 종목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쑥 내려오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빠르게 내려서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스키를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키를 완벽하게 좀 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초보자인 경우는 무서워서 이렇게 빠르게 못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속도가 줄어들지 몰라서 속도 이렇게 빠르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키는 이렇게 S차로 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면은 이렇게 위험하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인 것만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리프트라는 걸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리프트를 탈 때는 절대 리프트에서 막 몸을 흔든다거나 이 안전바 요거 있죠, 요거 안전바를 막 맘대로 올린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절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 밑에가 이게 보이잖아요. 리프트는 밑에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설사 나는 높은 곳이 안 무서워라고 해도 그런 장난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리프트에서 내릴 땐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리프트 특성상 리프트는요, 얘는 단 1초도 멈춰 있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 도착하면 자, 리프트가 멈췄으니까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리프트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 줘야 리프트에서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내릴 때 옆 사람, 앞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에서 내릴 때 특히 더 주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키나 스노보드는요, 특히 좀 더 배우기 어려운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발이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굉장히 어떤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좀 배우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전문가의 강습을 받고 타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수준별 코스를 준수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급도 간신히 내려오거든요. 중급도 간신히 내려오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겁이 많아서 애초에 상급을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상급은요, 밑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와, 저기 누가 올라가서 저런 데서 타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데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상급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저긴 내가 갈 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안 올라가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에이, 나 이제 잘 타니까 상급 가서 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급을 갔다가는 이 리프트를 대굴대굴 굴러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이렇게 내려오다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진짜 보드나 스키 타고 못 내려가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런 이 주변을 빠져서 천천히 걸어서 내려온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빌이라고 하죠. 스노우모빌 이런 거 타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빙상설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내 스케이트장, 글씨가 왜 이러죠? 또는 스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쉽게도 스케이트장이 됐든 스키장이 됐든 못 가게 되었지만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스케이트장이나 또는 스키장을 갈 때 항상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동계 스포츠를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영상은 항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모든 그 영상에 포함된 모든 문제는요, 영상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만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그럼 진짜 안녕.